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소울입니다. 소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DBC TV 저희 방송국이 사실은 픽사의 영향을 받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 알았다고요? 응, 저희가 원래 3D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는 픽사입니다. 충격적인데? 그래서 3D 스튜디오를 시작을 했다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로 넘어왔던 거죠. 그런 고로 저는 픽사를 사랑하고 아직도 이만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 영화가 나오잖아요, 초반에. 픽사의 작품들을 극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앞에 단편이 나와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갔는데 왜 딴 영화가 나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픽사 단편을 정말 좋아해요. 뭐 원맨 밴드라든지 낮과 밤, 라루나, 바오였나요? 그 만두 나왔던 거. 이번에 토끼굴이라는 단편 영화가 나왔죠. 제 마음에 다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을 지른 그 정도의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뭐 분명 움직임이 부드러웠긴 했으나 그렇게 프레임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간단한 동작과 간단한 행동들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을 다시는 하진 않겠지만 그냥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D 애니메이션보다 2D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2D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2D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정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야 아이들도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겠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울을 들어갈 건데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저는 말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항상 장난치잖아요. 네, 말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나 중의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는 소울, 영혼과 재즈에 대한 소울, 그러니까 재즈의 영혼을 소울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체시켰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야, 이거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건드렸다거나 할까요? 극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사람이 한 절반이 찬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저희가 사이드에 앉을 정도로 다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60, 70%의 관객들은 아이들이었어요. 맞아요. 방학이기도 하고 집 밖에 못 나오던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극장 나들이를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픽사는 대체로 애니메이션이 뭐 아이들한테도 먹혔지만 사실 어른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더더욱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고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좀 난이도는 높았다. 맞아요. 대신에 그것을 계속 쉽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목이 소울이라고 했잖아요. 영혼과 음악 이 두 개를 잘 결합했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제목이 소울이니까 일단은 합격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재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좀 힙합 자유롭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것 그것을 재즈가 원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의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라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격점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가시화했다고 해야 되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쉽게 표현을 해냈어요.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가는 지점을 에스컬레이터 형식의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태어나는 곳이 또 따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시각화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내가 좋아하는 픽사가 맞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오태식이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 미안한데 그 손목에 접은 것 좀 펴줘요. 예. 예, 저한테 맞춰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픽사 최근의 영상들을 보면은 상상을 2D화하는 게 쉽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 쉬운 게 얘네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것들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2D화해서 세계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인사이드 아웃도 그랬죠? 그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에서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구나. 얘네들의 표현력은 너무 재밌다, 흥미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영화 딱 시작할 때 디즈니 로고가 나오잖아요. 네. 디즈니 로고가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죠. 디즈니 음악이 깔리는데 불협화음으로 이렇게 맞아. 이제 협주를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피아노에 앉아서 그 아이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좋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좀 후다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주인공이 막 뛰어요. 뛰어가지고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뭘 했죠? 기억나요? 바였나요? 클럽 같은 데였는데 클럽에 도착하고 나서 했던 행동. 뭐지? 바로 땀을 닦아요. 되게 세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좀 실사화가 있었잖아요. 실사화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세심한 디테일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거. 뛰고 내가 여기 바삐 도착해서 땀을 흘렸다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 그런 세심함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한 공간이 나오는데 연주자들이나 어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혼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괴감?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조금 그런 듯한 느낌을 괴물로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괴물이 나야!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들 그랬을걸요? 네. 막 거래 막 이러잖아요. 뭔가 딜레마에 빠져서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들을 괴물로 표현했다는 거 맞아. 놀랐는데 그 느낌이 어떤 지브리하고 픽사의 경계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맞아요.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하여튼 눈으로 본 것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 표현하는 것, 그것이 거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설득하는 방법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후세계와 이 지구 간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영혼이 다시 지구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곳에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점프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설명이 너무 없이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묘사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나는 그 선장 있잖아요. 배를 몰던 선장은 그 엄청난 그 길거리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곳에 빠져들어서 그곳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내가 바깥에서도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는 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마을이나 뭐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을 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세밀한 부분을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다고나 할까? 가슴을 많이 울릴 수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감독이 피트 닥터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인사이드 아웃이랑 업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제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그 영화들과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취향적으로 조금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 영화들을 대체로 보면은 큰 사건이 좀 없어요.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조금 흘러가는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영화는 아니라는 거고 제가 아쉬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주인공이 죽으러 갈 때 암흑이 깔리고 공간에 탁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었냐면 이건 내 인생 영화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제 별점 내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있어서는 조금 개연성이 살짝 부족했다. 그래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죠? 네. 별점 많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욕을 했다고 그게 욕이 아닙니다. 좀 전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해보자면 어바웃 타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바웃 타임도 한 번 더 살아보면서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작은 것에부터 느껴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소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바웃 타임의 전개 방식과 설득하는 방식이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방식은
조금 아쉬워서 4점에서 반을 깎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